방송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방금 마이크가 뭐 잡음이 많이 나고 끊긴다 해가지고요. 제가 점검을 하고 기존 방송에서 지금 이어지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최근 들어 까방송이 계정 라이브가 지금 정지당하고 있고 또 JB스타로 이게 이제 계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방송 시스템들 자체가 막 뒤엉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막 엉키고, 막 저도 엉키고, 방송도 엉키고. 만약에 이제 이게 방송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요,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막 글로서 제가 방금 했던 방송 내용을 글로서 제가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니까요. 그리고 글을 적고 또 다른 뭐 기술진들 불러가지고 한번 방송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떻는지 한번 제가 인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괜찮습니까? 아주 좋아요. 참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게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듣는 거 한번 제가 괜찮아요? 아유, 일단 뭐 방송하다가 또 이런 걸로 또 두 번 하는 방송도 처음 봤네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쫙 말빨 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끊기버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앞에 내용들을 이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지금 이게 정가훈 목사가 왜 갑자기 이제 옥중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신 날 3주기 때 이걸 보내가지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정가훈 목사 측의 입장들, 지금 정가훈 목사 관련 뭐 측근들은 이 우리 공화당과 협당을 상당히 반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김문수 대표가 이 자유통일당하고 이제 합당한다 예측 들어왔지만 결국 그 빚이 지금 많이 바라지도 못하고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김문수가 기원 발의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설 같은 얘기지만요. 보수우파 괴멸을 시키는 거는 문재인 정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도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태극기 우파 쪽에서는요. 이 광화문 집회 관련해가지고 태극기 우파 집회 관련해가지고 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헤게모니 싸움 자체가 이제 분탕과 분열로 이어지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 정권 또 미래통합당 또 이제 일부 이 위장된 태극기 우파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을 괴멸시키지 않고는 지금 자유공화당이죠. 그들은 어떻게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라든지 또 석방 문제 또 이제 이 계엄 발의, 김무성의 계엄 발의 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럴 때마다 제일 먼저 소위 고춧가루를 뿌리고 반대하고 그들의 속내를 속속속속 콕콕콕콕 집어내는 조직 그 세력이 바로 자유공화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자유공화당을 내버려 둘라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아마도 이 차기 총선이 끝나면요. 보수파 괴멸은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 걸 염두에 둔 게 아니고요. 저는 자유공화당을 염두에 둔 계멸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길들이기 혹은 압박, 그다음에 탄압 이런 코드를 이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문병 정권이 자유공화당을 이 탄압하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주면요, 제일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요 바로 이 미래통합당입니다. 한교안 세력들입니다. 그들 자체에 대한 음모, 그들 자체에 대한 지금 잘못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자유공화당에서 다 지금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반대 성명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목적은 바로 자유공화당 계멸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우리가 오야 나무 밑에서 이 각건을 내지 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정강원 목사의 메시지는 이제 그런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정강원 목사가 얘기했던 이 광화문 태극기 세력과 이제 이 우리 공화당, 서울역 우리 공화당 함께 할 수 없다. 이 광화문 태극기 세력과 서울역 우리 공화당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애국 동지들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공화당으로 갔다 김문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체의 말들은요, 이 오해와 억측과 그리고 이 말에 결국은 이 태극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코드가 작동하지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의심사기에는 충분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해석 하면 뭐 아름답게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 작금의 상에서는 원체 많은 것들. 자, 지금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라고 하는데요. 광화문 광장은요, 이 우리 공화당이 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깃발을 첫 꽂았습니다. 세월호 이 촛불 난동 세력들이 점령해온 그 광화문에 자유공화당이 작년에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이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한다 그랬을 때 그때 박원순이가 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한교안이는 그 자리를 철수했습니다. 그 철수하자마자 바로 우리 공화당이 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꼽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또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그 와중에 6월 25일 날 이 박원순 깡패로 인해 가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실려가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이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몇 억 가량의 이 벌금까지도 무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내몰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 광화문 광장이 이 정강원 목사가 하는 어떤 집회의 그런 이 광장 아니고요. 또 나가가지고 서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역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는 분들 물론 지지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 결은 다르겠지만요. 모두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 시민의 어떤 그겁니다. 이 애국 시민의 전체를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른다. 편을 가른다. 이것은요. 저는 이 전 목사가 오해하기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문제다. 더구나 당명을 또 자유공화당을 하는 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반대했고 자유공화당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들이 반대했다. 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강원 목사 얘기입니다. 지금 옥중 메시지. 이 당명을 자유공화당한테 모두 반대했다. 지금 이 우리 공화당 측에서도요. 자유공화당 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대다수 당원들이요. 뭐 제가 이제 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 역시 뭐 자유공화당도 괜찮지만 또 당명을 바꿉니까? 당명을 바꾸면 전체적으로 한번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억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지금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이 돈에 굉장히 쪼달리고 있습니다. 돈에 쪼달리는 입장에 있어서 그 3억이라는 이 어떤 그 이 돈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자유공화당으로 갔느냐. 또 나아가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명을 정해준 그 당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명을 정해준 당, 그리고 태극기 우파들의 어떤 그 바램, 또 경제적 손실, 이것도 무시한 상태 자유공화당을 한 것은 큰 틀에서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들이 뭉치가지고 나라를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사회주의가 된다. 지금 정가원 목사도 본인의 편지에서 밝혔듯이 사회주의가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또 노골적으로 집회에서 간첩 문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빨갱이를 가지고 다 이제 이 정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자유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큰 틀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당명을 반대했고 또 광화문 원로들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태극기 집회 취재를 나가면서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광화문 원로가 도대체 누굽니까? 광화문 원로가 누구예요? 광화문 원로라고 자취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이런 이 나이 드신 세력들, 또 뭐 옛날에 또 이 국회 부의장했던 양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광화문 원로들을 해가지고 저들이 원로 국가자문회의, 또 거기에 또 이제 총리 역임했던 누굽니까? 노재봉 총리 등 이런 분들이 이제 원로급인데요. 그 외에 자기들 광화문에서 원로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자유우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당들을 지지했으나 역시 정치인들은 아주 개인적 이해타산으로 결정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 이 자유우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정당들을 지지했는데, 결국 자유우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통일당하고 우리 공화당 합당이 그는 수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납득과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정가원 목사가 정치인들은 개인 아주 이해타산적이다라는 말들, 이 이해타산적이라는 말은 저는 인정합니다. 뭐 자기들 정치인들은 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문 애국 세력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상의하도록 하겠다. 더 나은 선택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김문수 지사가 다른 길을 선택했기에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애국 국민들과 기독교 정신으로 사온 성도들과 힘을 합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광화문 원로들이 안내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 목사는 이 자유통일당을 이제 결별하고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이제 나는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겸허하게 이제 손을 모으고 힘을 가지게 승리를 가져 연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지금 결국은 김문수 지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광화문 광장에 있던 분들도 연대 협력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모든 태극기 세력과도 누구와도 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도 겸허하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저는 이제 그 문제들, 왜 김무성이 계엄 발의하는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에 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렇게 놓으면 결국 태극기 세력들은 또 혼란을 느끼거든요. 혼란을 겪거든요. 일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자유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씁쓸해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정가원 목사 같은 경우는 저는 애초부터 정가원 목사가 문재인 하야 그 본부를 만들 때부터 하야는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은
이 하야라는 것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하야를 시키는 게 있는데요. 문재인은 지금 자유우파들은 지금 가짜 대통령이랍니다. 가짜 대통령은 축출적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는 맞지 않다. 그런데도 하야를 들고 놨다는 점들. 그리고 그중에 있어서 2018년도 12월 달에 김무성이 만나가지고 김무성과 연대설, 그리고 또 작년 3월 달부터 반문통합연대를 조직을 김무성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들. 그리고 근자에서는 이재호가 주도하는 국민통합연대에 참석해가지고 또 축사도 하고 그런 활동적 범위를 이 자유우파의 어떤 순수한 결을 가져온 분들이 의심하기에는 상당한 좀 이래 논란거리를 만드는 그런 얘기들. 뭐 제가 까방송에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또 황교안과의 이 밀착설, 또 황교안 대표가 정가훈 목사가 하는 그런 그 하야의 본부에 오면서 힘을 실어주고, 또 뭐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구들 힘을 실어주지 않았으면 당신들이 어떻게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모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그런 주장을 펼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정가훈 목사의 힘, 정가훈 목사의 어떤 이 전반적인 이 광화문 태극기 쪽에 있어서의 또 청와대 앞에서의 농성들, 이것은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해내지 못했던 저는 대단한 어떤 투쟁의 어떤 거라 봅니다. 모든 목사들이 말로만 대한민국을 외치고 할 때 그때 전 목사는 또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러지만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결국은 상당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쉽게 믿음이 안 가는 것들. 그 와중에 있어서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을 당시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뭐 돈통을 거둔 어떤 그딴 짓 하지 말라는 어떤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공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항들이 저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정가훈 목사의 그런 얘기들이 뭔지 모르는 코드가 있지 않느냐라는 자꾸 의혹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대한민국은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적이 자유공화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면 이제 김문수와 이 조원진 대표가 대한민국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적도 두 사람이요. 실제 이 미래통합당의 적도 두 사람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는 걸 보십시오. 김문수, 조원진 두 공동대표의 통합이든 합당이든 연대든 제유든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은 묵살시켜버리고, 또 미래한국당과에 있어서의 어떤 연대, 제휴까지도 묵살하고,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요, 한 1년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실컷 잘 쳐놀러 왔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뭐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그런 그 안철수라는 자와 함께 이 당을 다 안철수에게 당대표를 맡기고 이제 주겠다. 밥상 차려 주겠다. 이 밥상에 유영하 변호사는 그런 정치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뜻이다 하면서 미래한국당 입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석연치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라는 것들.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뭉치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 야당을 일컫는 미래통합당은 자유공화당의 어떤 제안을 익살에 그냥 묵살에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더 따르는 척하면서 사탄파들을 공천에서 배제. 그 사탄파의 공천 배제는 김무성이는 이제 본인이 불출마, 유승민도 불출마, 그리고 김성태도 불출마.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 공천에서 컷오프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무소속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힐 거고 그러고요. 또 지금 건선동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컷오프 당했는데 건선동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그 사탄파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뭐 정병준이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럼 정병준은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탄파들이 기본적으로 제거가 돼 있으니까 이제는 이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뭉쳐야 된다라는 대국민적 메시지를, 또 그런 메시지 속에서 이제 중도 세력들을 모으려는 그런 이제 꼼수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유공화당은 진실과 정의를 외치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이 정당입니다. 또 국민 거기 지지자는 그 정당 세력들이고요. 그러면 이 자유공화당과의 통합 안 한 것은요, 이들은 결국은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제2의 대한민국을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좌파들과 함께 저는 손잡은 거라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손학규, 박지원이, 심상정, 김무성이 이 세력들이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1차 탄핵시켰다 그러면요, 2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금 체제를 탄핵시키겠다라는, 그래서 지금 100만 명이 모이면 개헌 발의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꼼수를 피우는데요. 이 100만 명 자체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갖추면 이것은 좌파의 포퓰리즘입니다. 난 하나의 그 새로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적 행위인데요.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한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키는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있어서 뭐 정가훈 목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순간 이 김문수 대표와 결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독자유당을 이제 정당 대체로 해야 되겠다 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오야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마라는 얘기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지금 김무성이는 또 다른 체제 탄핵에 이제 돌입에 들어갔고, 이 체제 탄핵은 분명히 그들은 통과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대깨문 통하면 100만 명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민노총, 또 정교조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이 좌파들이 다 하나의 국민 개헌 어떤 이 시민단체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100만 모으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화문에서 체제 탄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촛불을 들 것이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저는 내각제 연방제로 갈 게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 와중에 있어서 뭐가 작동되고 있냐면요, 지금 국가 원로 회의라고, 원탁 회의라고요. 국가 원로 원탁 회의라는 이제 이 좌파들의 이 최고 이 결정 기구입니다. 그 백낙청 전 서울대 교수, 아주 사악한 좌파 대표적인 인사죠. 그 백낙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백기환 등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좌파들 국가 원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이 좌파들이 총선 이후 나갈 방향에 대한 것들을 바꾸겠다. 이 백낙청이라는 자는 제가 2년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면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 주장을 펼쳤던 자고, 또 백낙청이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와대 지금 국가정책실장에 있던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굉장히 체제에 대한 어떤 변혁을 추구하는 핵심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중국발 역병폐렴에 국민들이 정신없는 사이에 저들은 저 속에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사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런 전국 흐름에 대한 것들을 깨뜨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 야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얘기들, 그 얘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역자가 되는 것이고 메시지를 따르면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자들 함께 동조하는 역사의 이 체제에 위반하는 그런 자유시민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이 메시지가 상당히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대구 코로나 죄송합니다. 그 우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메시지만 내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색깔까지 입혀버렸고 이 정치적 색깔 입혀된 그 다음날 지금 이 유영하 변호사 입당을 하고 또 유영하 변호사 입당하고 나서 딱 5일 지나가지고 10일 날 한성교가 미래 이 한국당이죠. 한성교가 안철수를 당대표로 무조건 앉히겠다. 일방적 선언을 해버리고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고 또 이제 10일 날 정강원 목사가 김문수와 결별을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이 산에 따라서 상태를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요. 아름답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도 중요하지만요. 방송도 중요하지만 저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방송 끝나면 한번 글로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 제가 저는 좀 난해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글로 찍으면서 한번 이 분석을 좀 해봅니다. 이 분석이 결국 사회과학적인 분석은 우리가 자연과학 논리들, 수학적 논리들 1+1은 2다라는 하나의 명제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가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풀어가 보는데 이 풀어가 보는 데 있어서 이 변정법적인 정반 합의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절차가 헷갈리면요. 저 역시 중심이 안 잡힙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한번 글을 적으면서 이 가설이 과연 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풀어나가게 해가지고 근데 제만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이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한번 다시 글을 적고 글 적은 내용들을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저녁에 한 7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종합 정리하는 방송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점심시간 이제 1시가 됐고 끝날 시간인데요. 그래서 일단 저녁 7시에 한번 또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했던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 또 취재도 해봐야 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제가 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종합해가지고 제가 한번 글을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헷갈리고 혼란길수록요 말보다는 역시 이제 이 글이 아마도 더 사람들에게 어필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마이크가 좀 이래 시통치 않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방금 했다가 끄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불편을 안겨드려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계속해서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